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유승용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안 오셨더니 뭐 삐졌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인데 네. 사실은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을 왜 등기하는 줄 아세요? 부동산 등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권을 이제 소위 공식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부동산만 등기하냐고. 그러면 핸드폰 등기 안 하잖아. 자동차는 뭐예요? 등기예요? 자동차도 등기하죠.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등록하잖아요. 아, 등기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우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왜 등기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빌렸어 돈을. 채권이 있어. 이게 내가 5억짜리 채권이 있어. 이거는 근데 등기를 안 해놓잖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걸 공시라 그러거든. 공시.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알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공시제도인데 공시제도가 없으니까 그 채권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둘만의 관계야. 다른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강조해야 될 건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가 되느냐. 이게 등기제도가 뭐냐. 공시제도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봐봐. 우리 권리가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이렇게 있어요. 재산권 중에 재산권 뭐 있어? 우리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 있거든요. 그럼 무채재산권은 이제 다른 저작권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권리들. 저작권. 그 채권과 물권이 있잖아. 네. 물권하고 채권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들 드문데. 물권하고 채권. 물권은 이제 보이는 물건. 여기 다 있잖아, 그렇잖아 답이. 아니 안 보고 지금 되겠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권한을 이제 공시하는 거고. 채권 내가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채, 빚이나 빌려준 돈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건, 내가 이 물건, 이 시계 내 거야. 이 물건에 대한 나의 권리, 이게 소유권. 근데 내가 이걸 시계를 풀어서 보관시켜. 야, 이거 좀 갖고 있어봐. 점유를 하고 있도록 넘겨주면 이건 점유권이 되는 거야. 근데 무섭죠? 점유권 갖고 점유권은 동사는 어떻게 등기가, 내가 이거 왜 안 주는 줄 알아요? 왜 안 줘? 동사는 점유가 중요해. 그러면 만났는데 좀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동사는 주는 순간 점유가 농가면 자기가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의 그 공시 방법은 점유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점유가 있으면 아니 그럼 점유 내좀 했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야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본인 거로 보이는 거지. 대신 둘의 계약에서 내가 이거를 네. 우리 대표님한테 준다는 계약 관계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본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야. 내가 주겠다, 증여하겠다나 아니면 매매하겠다. 대신 이거는 당신한테 주면서 점유를 넘겨주는 거. 이게 이제 공시 방법이 되는 거거든, 일종의. 근데 소유권, 부동산에는 등기를 하는 거잖아, 대신. 그렇죠. 전세권하고 임차권, 임대차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을 빌리잖아요.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거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건 보증금을 일부 내고 월세로 차임을 일부 내는 이거를 임대차라 그래요. 근데 전세도 있잖아, 또. 보증금만 내고 월세 안 내는 채권적 전세가 있잖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세. 그렇죠. 네. 이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거든. 예. 그냥 채권이야. 채권 계약. 전세 줘본 적 없죠? 은행집이지 근데. 전세 전세 줘본 적 있죠. 전세 줬을 때 전세권 등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전세권 등기는 해준 적 없는 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막 전세라고 하는 걸 주면서 사실은 확정일자를 받게 해야지 등기를 안 해줘. 채권적 전세를 해주면서 등기를 해주면 이게 물건의 전세권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돼. 그래야 공시가 되는 거야. 근데 등기를 안 해주면 그거는 그냥 임대차야, 임대차.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는 거야. 임대차는 채권이야. 근데 전세권이라고는 물건의 등기까지 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권은 등기부등본은 이제 등기부등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보통 등기 안 하잖아요. 원래 해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이게 등기가 된 권리는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부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빨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동산은 두 개예요. 뭐가? 건물과 토지. 둘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부가 사실은 일반 주택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고 지금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물에 대한 등기부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소사항 포함 그리고 등기 띄실 때 항상 말소사항 포함으로 띄어야 이렇게 말소가 된 것들이 나와. 볼 수 있다 이거. 근데 말소가 된 게 안 나와 있으면 여기 말소된 거 보여요. 주말한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말 빨간색으로 말소하는 거거든. 여기 등기부에다 빨간색으로 지워주는 게 나타나요. 말소 등기 포함을 봐야. 그걸 안 띄면 그냥 실제 있는 것만 현재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의 경우는 하나잖아. 등기부 하나인 거 아시죠? 그건 좀 달라요. 보시면 일반 건물에 대한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게 있어. 아파트는 뭐가 다르냐면 아파트 빌라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등기부에 보시면 이렇게 표제부가 있거든. 네.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표시라는 게 있어. 일반 건물의 표제부를 보시면 건물이 이게 접수 등기된 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 번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는 땅이라는 거야. 네. 건물 내역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조, 그 다음에 평슬라브 지붕 3층짜리에다가 1층, 2층, 3층 건물이다. 옥탑은 얼마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가구가 산다. 단독주택이야. 이거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야.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 단독주택인데 7가구가 산다는 게 나오는 거야. 표제부에 얼굴이야. 건물의 얼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두 번째는 이게 바뀐 부분이 도류명 주소로 바뀌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건물의 표시에서. 네. 이게 바로 등기부 등본을 딱 떼봐야 돼.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보잖아. 이렇게. 그거를 보고 나서 꼭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 그래서 얼굴하고 사진이 맞나?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밖에 보는 게 얼굴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라 그래? 주민등록증. 이게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옥탑이 여기 12.72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옥탑이 3층까지밖에 없는데 실제로 건물을 가서 보니까 옥탑이 4층으로 돼 있어. 그건 무슨 얘기야? 불법 건축. 그러니까 넓힌 거지. 그럼 나중에 그거 또 띄어내야 돼. 그 책임도 본인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 내역을 항상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히 이런 집에 아까 얘기한 채권적 전세 들어갈 때도 이걸 꼭 봐야 돼. 네. 내가 지금 몇 층에 들어가는 건가? 여기가 지금 불법된 건축물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건물인데 그 아파트랑 빌라예요. 건물. 네. 거기에는 뭐가 나와? 표제부에. 여기는 서울특별시 지번이 위에 나오잖아. 예.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이제 언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여기 밑에 바로 표제부에 뭐가 나오냐면 대지권의 표시가 나와. 대지권의 표시는 여기가 무려 38,583의 46밖에 안 돼. 대지권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이 46제곱미터, 4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분율로 따지면 얼마일까? 굉장히 작은 땅이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는 따져보면 건물 대지에 작은 집 한 채라는 거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지권이 구분 소유자가 각각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 한 채씩 소유하고 있잖아. 이 구분 소유자가 건물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지권 표시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도 네. 아파트에는 항상 집합 건물에는 아파트나 빌라의 집합 건물에는 대지권의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그리고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토지와 소유 대지가 건물이 분리돼 있다는 거야. 아파트 등기 중에 이 대지권 표시가 없는 등기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어.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야. 아직 그 시행사가 시행하다가 분쟁이 생겨서 토지를 아직 이 건물하고 일체를 못 시켜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집값이 싸, 경매가 엄청 싸게 나왔다. 잘못 보면 대지권 등기가 없어. 건물하고 토지가 별도 등기가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여기 대지권 표시가 아예 없어요? 그런 없어요. 경우는? 여기 대지권의 표시는 있는데 거기에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아, 별도 등기 있음? 그리고 대지권 표시에는 이런 대지권 비율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지? 대지권의 종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공중에겐 떠 있는 건물이네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아파트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그래서 꼭 이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는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같은 건물에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는 지목이 대. 이건 뭐냐? 대지냐. 아니면 이게 임야는 임야. 그 다음에 공장용지면 공장용지로 나와. 그래서 자기가 토지 살 때도 항상 이 지목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면적은 당연히 봐야지. 내가 왜냐하면 이게 여기 52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듣기에는 이게 한 100 몇 평 되겠어? 140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0평이라고
200평이라고 해서 봤는데 면적이 다르다? 그러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등기부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등기부를 보실 때 표제부를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또 등기부를 볼 때 중요한 거, 이거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이게. 갑구, 을구. 네. 갑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구는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갑을이 왜 나오냐면, 야, 소유권이 갑이야. 그 나머지 내가 돈 빌려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유권에다가 을구에다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전부 다 을구에 올라가요. 그래서 갑구를 잘 봐야 돼. 누구 땅인지. 자기가 내 땅이라고 그러는 사람, 당신 땅이야? 그러면 항상 소유권 이 등기부 등본 띄면 1,100원인가 나와요. 띄는데 그래서 떼어서 보시면 여기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그래서 소유자가 어떻게 변냈는지 나와. 근데 갑구에는 여기 보시면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 주말된 거. 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이런 게 있지. 네. 이게 뭐냐면 소유권에 관계된 나머지 사실도 갑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등기부에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유는 만약에 여기에 이승태의 소유야. 근데 누가 나한테 압류했어. 이거 변호사님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거 복잡해? 아니야. 난 저희 건 줄 알았는데. 압류돼 있잖아. 2002년에 압류되면 권리자가 이거 국가라고, 이거 국가에서 된 거야. 재무라고 돼 있잖아. 국가가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여기를 압류한 거야. 당해 건물에 당해 세금 안 내가지고 여기다 압류한 거거든. 재산세 안 냈구나. 재산세 안 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요렇게 압류가 됐고, 또 근데 압류가 말소됐잖아. 3번 등기 보면 등기 순위 번호가 있거든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등기 살 때 뭐로 샀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된 거죠. 등기 원인은 뭐예요? 낙찰받았잖아, 경매로. 이 사람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바로 압류됐네, 세금 안 내서. 그랬다가 이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몇 년도에 8월 달에 다시 6개월 만에 말소됐죠. 말소되는 사실도 나와요, 여기 등기부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가 깨끗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압류되는 거는 하면 안 돼. 잘못하면 경매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처분도 돼 있네?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을 해서 누군가 모르겠는데 어디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결정 사건 번호까지 나와. 이거 나중에 확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가처분했겠어? 이 소유자가 산 거 네 거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넘겨줘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해놓은 거야. 다른 분이. 이거는 나중에 이 순위가 있으면 그 순위를 잘 봐야 돼. 등기 순위와 등기 접수 일자를. 이게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샀다고 쳐봐. 을구 가가지고 돈을 빌려줬어. 그거보다 늦은 순번으로 돈을 3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가처분이 실행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소유가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돈 빌려준 거 근저당권 설정해놨는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그 사람한테 대항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등기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지사항이 써 있잖아, 가처분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누구나 권리 변동에 대한 걸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보면서도 돈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했으면 이 처분보다 후순위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등기부 안 보고 믿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언론사 대표다. 나 믿고 돈 투자해봐.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하면 이분이 집이다. 재력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사는 거야. 맨날 뭐 외제차에다가 기사 딱 데리고 다녀. 이거 야 우리 집이 여기야. 그래서 형수님 그러고서 인사도 하고 술도 먹었어. 근데 가서 내가 누가 등기부 떼봐. 안 떼보지?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2억 딱 빌려줬어.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기분 좋아서. 근데 며칠 있다 돈을 안 갚네? 형님 저기 등기 근저당 설정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러면 뭐 제주에 피해 다녀? 나중에 등기부 떼봐. 그 집 가서 주소 보고 가면 남이 소유야. 그런 경우 많아요. 초소유거나 엄청 많아.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는 거예요. 을구에는 뭐가 올라오냐? 근저당권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근저당권 이전된 것도 나와. 이건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이게 뭐 이승태였어. 근데 내가 이거 근저당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여기에다 빌린 돈인데 2억짜리 근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너 1억 5천에 이거 그냥 근저당권 넘겨가라. 나 급전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좀 1억 5천만 융통해줘. 그러면 넘기면서 근저당권만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근저당권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어도 채권자가 바뀌었잖아. 그래도 나중에 이걸로 경매해버리면 돼요. 이미 경매. 그래서 이렇게 다 올라가. 대신 이 사람이 여기 또 봐. 2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잖아. 네. 이건 뭐예요? 이거 돈 갚은 거지. 그래서 이게 해지가 된 거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없어졌어. 근데 여기는 또 1번인데 2번이 안 되고 웬 1-1일까요? 근저당권 이전이니까요. 이전이니까 얘의 부기 등기인 거야. 얘가 그렇죠. 얘에 붙어 있는 등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등기 관계를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 보는 법을 빨리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특히 임차인들 그리고 을구에 표시돼야 되는 권리,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 권리를 할 때, 물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등기부등본 띄워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차만 보고 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갑구에 소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압류가 있느냐, 또 여기에다가 가압류가 있느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접수 일자예요. 등기 순위, 그리고 날짜가 누가 더 빠르냐. 그 나보다 빠른 순서의 순위에 있는 권리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 공시해놨어.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이름 써놓은 거야. 1번, 나 2번, 3번 이렇게 써놨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1번인 것처럼 행세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 들어보시니까 집을 매매하거나 하면서 많이 뭐 봐왔던 거라서 그냥 쉽게 이렇게 봤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도 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는 이 등기부등본은 좀 지저분하네. 여기는 이거 찾으려고 힘들었어. 이거 똑같은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깨끗한 거 같다 그러면 설명할 게 없어. 그렇죠. 설명할 게 없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또 경매된 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알으셔서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부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요건 내게 되는 건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한테 이제 점유가 됐으니까. 잘못하면 절도가 될 수가 있다. 주겠다.